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입니다. 2021년 12월 25일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 하늘 위로 과학자들의 오랜 꿈이 아리안 5호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뒤를 잇는 우주의 새로운 눈, 우주의 역사에서 달 탐사 이후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 오늘의 긴급과학은 바로 미지의 우주를 새롭게 밝혀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우선 우주망원경이 뭔지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우주망원경은 말 그대로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 올린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우주망원경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허블 우주망원경. 일단 우주로 나가면 구름이나 방해가 되는 빛이 없어서 지구보다 수월하게 고품질 전체 사진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구글에서 찾을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우주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것이 많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이름은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로부터 왔고,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허셜 우주망원경은 각각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그리고 윌리엄 허셜과 캐롤라인 허셜 남매의 이름에서 빌려왔죠. 얼마 전 올라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역시 처음에는 차세대 우주망원경이라고 불렸으나 2002년부터 나사의 제2대 국장이었던 제임스 에드윈 웹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히든 피겨스에서 케빈 코스트너가 맡은 역할이 바로 실력만 있으면 인종이나 성별을 신경 쓰지 않았던 제임스 웹 국장의 혁신적인 면모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라는 견해도 있죠. 당초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망원경에 과학자가 아닌 행정가의 이름을 꼭 넣어야 했는지 우려도 있긴 했으나 제임스 웹 국장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아폴로 프로젝트가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근성을 갖고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예산을 따서 끝까지 성공시킨 장본인이었죠. 13조 원 가량의 엄청난 예산이 든 우주망원경의 이름으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상 우주로 나간 가장 거대한 우주망원경이 되었죠.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녁에 뭘 더 맛있게 먹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허블 우주망원경이 올라가자마자 나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1996년부터 차근차근 계획되었죠. 처음에는 2007년쯤에 올라갈 예정이었으나 점차 연기되었고, 허블 우주망원경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 문제가 점점 커지자 2011년엔 취소 직전까지 가기도 했죠. 하지만 5분 정도 기다리다가 포기하면 모를까 꽤 긴 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리기 시작한 사람은 아무리 버스가 오지 않아도 쉽게 포기하고 택시를 타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미 들어간 예산을 계속 언급하면서 과학자들은 버티기 시작했고, 거의 다 온 것 같았으나 2021년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장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개발 일정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망원경이 완성된 뒤에도 로켓에 싣다가 진동이 발생했고 부품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또 연기. 그러고 나서 발사체와 망원경 사이의 통신 문제로 다시 연기. 12월엔 발사장 주변에 나쁜 날씨 때문에 크리스마스까지 연기. 이쯤이면 연말에 진행하는 연기 대상을 수상해야겠죠? 그런데 왜 특별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만 이렇게 연기가 된 걸까요? 그건 이 프로젝트가 조금의 문제라도 있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처음 올리고 난 뒤에 사진을 찍어보니 뿌옇게 보였죠. 과학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확인해보니 광학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주 반사경의 구면수차, 쉽게 말해 거울의 가장자리에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훨씬 작은 미세한 오차가 있어서 빛이 정확하게 한 점에서 모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옛날 먼 옛날에 5 아이들조차도 하나로 모여야 롤링 발칸을 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우주왕복선을 보내서 수리를 했고,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고장들을 계속 고쳐나가며 당초 설계 수명인 15년을 넘어 이미 30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허블 우주망원경처럼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너무 먼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이죠. 간다 뿅 간다. 제임스 웹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보다 무려 4배 멀리 떨어진 L2 포인트로 가기 때문에 발사한 이후에 문제가 발견되어도 150만 킬로미터를 따라가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장이 나는 순간이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수명이 끝나는 날일지도 모르죠. 여기서 L2 포인트는 라그랑주점이라는 중력 평형점인데 천문학자 조셉 루이 라그랑주의 이름을 땄습니다. 우주 탐사에서 라그랑주점은 별다방 이상의 핫플레이스죠. 라그랑주점에 놓인 탐사선은 태양과 지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전하는 두 천체 사이에서 중력과 원심력을 이용해서 기가 막히게 마치 고정된 것처럼 자리를 잡죠. 등산하는 부장님과 상무님 사이에서 적당히 거리와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산을 오르는 신입사원의 사회생활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태양과 지구 두 천체 주변에는 그런 장소가 5군데 있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L1 포인트에는 항상 지구를 등진 상태로 태양을 볼 수 있어서 태양 관측 위성이 자리를 잡죠. 태양 뒤편에 위치한 L3 포인트는 태양의 뒤통수를 볼 수 있어서 좋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직 인류가 활용하긴 어렵습니다. 이번에 제임스 웹이 도착한 L2 포인트는 태양에서 지구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원래는 지구보다 느리게 태양 주위를 공전해야 하지만 지구의 중력이 당겨주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고 지구와 같은
같은 주기로 공전하죠. 여기에 자리를 잡으면 언제나 지구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태양 에너지와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기에 관측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고장이 나면 대안이 아예 없을까요? 다행히 작년부터 개발 중인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직경 8m, 높이 22m의 화물을 100톤까지 탑재할 수 있고 지구 주위를 돌며 연료를 보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L2 포인트까지 가서 망원경을 수리하거나 회수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건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고장 없이 잘 버텨주는 거겠죠. 현재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한 달 동안 열심히 날아가서 L2 포인트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주 반사경의 지름이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2.5배나 큰 6.5m지만 베릴륨이라는 가벼운 금속을 핵심 소재로 써서 질량을 절반으로 줄였죠. 심지어 나사는 제임스 웹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올리기 위해 종이접기 장인과 협업해서 작게 접었고 가는 동안 아주 미세한 도르래와 모터를 이용해서 차근차근 접힌 몸을 완전히 폈죠. 당연히 18개 벌집 피자, 아니 벌집 모양으로 이어붙어있는 육각형의 거울 조각도 접혀있다가 우주에서 펴졌는데 자세히 보면 전부 금으로 플렉스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더 멀리 보기 위해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관측하는데 금이 적외선 반사율이 가장 높아 최대한 많은 적외선을 꼼꼼히 모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아래 테니스장 정도 크기의 방패처럼 생긴 부분은 5겹의 차광막입니다. 적외선은 곧 열 에너지라 장비 자체에서 나오는 열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보통 적외선 우주망원경들의 수명이 짧은 이유는 망원경을 차갑게 유지하는 냉각제가 금방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임스 웹은 태양으로부터 최대한 먼 곳에서 차광막으로 태양빛을 막았고 순조로운 궤도 조정으로 연료도 아껴 10년 이상의 수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제임스 웹의 궤도는 특이하게도 L2 포인트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원을 그리며 지구를 따라오고 있죠. L2 포인트가 아무리 중력 평형점이라고 해도 달린 장비를 움직이다가 자세가 틀어지거나 태양빛이 부딪히는 복사압 때문에 조금씩 밀려서 원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연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허블처럼 고장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연료의 양이 제임스 웹의 수명을 결정짓게 되죠. 그래서 지구가 줄로 잡고 돌리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태양과 지구 바깥쪽을 공전하며 연료 소모를 줄이는 겁니다. 마치 여의도로 출근하는 직장인이 거주지를 서울 중심부에 두고 버티기는 월세가 너무 많이 들지만 외곽으로 나갈수록 소모되는 월세가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너무 외곽으로 나가버리면 아예 출근 자체가 힘드니 적당히 타협을 해야 하며 그렇게 설정된 궤도가 딱 이 정도 위치입니다. 어쨌든 잘 도착! 나사는 1월 31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모든 관측 장비에 전원이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아가는 중에 미리 전원이 공급된 미리, 즉 중적외선 관측 장비를 제외한 근적외선 카메라, 근적외선 분광기, 근적외선 이미지화 장치 등이 가동된 것이죠. 장비에 전원이 공급된 이후에는 결빙을 막기 위해 가동되었던 난방을 중단하고 냉각이 시작됩니다. 장비들이 정상 작동을 하기 위해서 심하게는 영하 266도의 극저온까지 온도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L2 포인트에서 태양빛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100도가 넘겠죠. 우선 5겹의 차광막으로 태양열을 막고 몇 주 동안 관측 장비들의 온도를 낮추며 동시에 관측을 위한 미세 정렬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 첫 사진이 도착했다고요? 이건 처음 프린트를 설치하면 출력되는 테스트 페이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241광년 떨어진 큰 곰자린의 별을 바라보며 근적외선 카메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쉽게 말해 18개의 거울을 사용하다 보니 하나의 별을 찍었지만 조금씩 다른 이미지가 찍힐 수밖에 없고 이를 10억분의 1m 단위로 섬세하게 조정해서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4월 말까지 조정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다행히 비행전 제거해야 하는 실은 제거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주경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보정 셀카도 가능하죠. 이제 우주에서 망원경도 셀카를 찍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10분 후에 도착한다며 거리를 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주만큼 끝없이 넓은 공간에서는 거리가 곧 시간이죠. 그래서 더 멀리 볼수록 훨씬 오래전의 정보를 담은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즉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했던 과거보다 이전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최초의 별이나 은하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도 알 수 있고 외계 생명체 탐사나 생명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이 풀릴지도 모릅니다. 제임스 웹이 공식적으로 관측한 최초의 천체 이미지는 아마 6월 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과연 첫 번째 관측 대상은 무엇일까요? 제대로 관측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밝기가 균일한 천체를 고를 가능성이 높기에 아마도 지구에서 16만 광년가량 떨어진 대마젤란 은하가 영광스러운 첫 사진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추측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마젤란 은하 내부에 숨겨진 비밀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실마리를 찾아낼지도 모르죠. 나사의 빌 넬슨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리를 우주가 시작하는 시점으로 데려갈 타임머신입니다.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랜덤 박스를 열어볼 때처럼 행복한 순간, 심지어 이미 갖고 싶은 건 확실하게 상자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예상치 못한 더 좋은 것들이 나오는 랜덤 박스라면 이보다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인류에게 엄청난 프리미엄 랜덤 박스를 선물해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첫 번째 사진을 기대하는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 역시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